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6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160번째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거짓과 사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윤리학에서 거짓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그랬어요. 윤리학에서 거짓, 즉 거짓말, 기만, 사기 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 구조 속에서 생기는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보면 거짓의 원인은 욕망, 두려움, 인식의 왜곡, 사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욕망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욕망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이게 거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돈을 얻기 위한 거짓말, 혹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욕망이 강해지면 즉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든 아니면 무형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을 때 우리는 진실보다 뭐가 앞서요? 사리사욕이 앞서게 돼요. 사리사욕이 앞서는 이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서 뭐가 거짓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거짓은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려움,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불이익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이제 회피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짓은 욕망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도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발생이 되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등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짓은 이익을 얻기 위한 욕망과 손해를 피하려는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심리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익, 즉 불이익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거짓을 행하게 되죠.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요?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짓을 행합니다. 이때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과 언어와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은 인식의 왜곡이에요. 인식의 왜곡이라는 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왜곡, 사실을 잘못 이해함입니다. 윤리학에서는 거짓이 항상 의도적 거짓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거짓이 생깁니다. 여기에서의 거짓이라는 것은 인식의 왜곡이니까 뭐죠? 오류예요. 오류인지 모르고 자기는 그게 사실인 듯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인식의 왜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편견, 확증 편향,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은 거짓을 분명히 말해요. 근데 본인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진실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속내는 자신은 틀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스스로의 자신감 혹은 지나친 자만감에서 이러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맞다라고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틀릴 수 없다는 암묵적인 내용이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닐 때 겸손함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는 인식의 왜곡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관계와 사회구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해관계와 사회구조라는 거는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짓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 정치적 선전 또는 기업의 과장 광고, 집단 이익을 위한 정보 왜곡이죠.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 거짓은 뭐예요? 이 거짓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뭐예요? 불순한, 바람직하지 못한 불순한 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출은 결국은 뭐죠? 우리는 소비자나 구매자가 어떻게 돼요? 잘못 구매하게 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거짓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권력, 이익 구조와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의 바탕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정보를 흘려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비정상적인 홍보 정보가 뭐예요? 지라시잖아요. 지라시. 그 찌라시라는 것을 흘려서 어떤 게 가격이 오를 겁니다. 얘가 상승할 겁니다. 쟤는 내려갈 겁니다. 라는 그런 찌라시, 가짜 정보를 흘려서 자신 또는 집단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삐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삐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발음에서 어긋나죠? 발음에서 어긋나니까 결국 우리는 부정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은 어떻게 돼요? 강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대는 우리는 발음이 앞서 나가는 바르지 않은 것보다 발음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의 공간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로, 지라시 같은 정보로 자신의 혹은 집단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자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비정상적인 정보로 현혹시키는 속이는 행위가, 이 현혹시켜서 속이는 행위가 뭐죠? 결국은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 행위가 자신들이 이들 자신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더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당하는 소비자나 아니면 국민들은 뭐예요? 개 돼지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소비자나 국민들보다 더 영리하고 똑똑한데 이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늘 상대를 어리석다고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기득권의 부패와 늘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하는 거짓 혹은 사기의 행위가 걸려도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들은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없음으로 결론 지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권력과 같이 이게 손을 잡아갖고 이익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으로 자신의 집단을 위한 이익에 따른 욕망이 사실을 왜곡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현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통용되는 많은 곳은 대부분 부도덕한 상태가 마련된 부패한 나라거나 아니면 독재국가의 경우에 있어서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열악한 후진국 정신이 만연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동양 철학의 설명으로 보면 동양 철학에서도 거짓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해요? 인간 마음의 문제로 설명을 해요. 유교에서는 사욕이 거짓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인의 이익을 쫓으려는 그것을 하다 보면 거짓을 행하게 돼 있다라고 보고 불교에서는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 무명이라는 건 뭐죠? 내가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그러니까 뭐죠? 이게 부정의 것을 정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도교는 인간의 인이 노자에 의하면 인간의 인이 자연스러움을 잃은 인위적 행동에서 거짓이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유교, 불교, 도가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함으로 선택의 기준이 잘못 형성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바름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의 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이익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익 앞에서는 사욕의 입장이 되면 어때요? 이게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이 바르지 않은 결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바름에 대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름에 대한 인지라는 것은 뭐죠? 정견의 입장을 갖는다는 거죠. 정견의 입장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이 기준이 바름에 위치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이 바름에 위치된 것이 것인지를 살피는 건 뭐죠? 윤리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이냐 아니면 자리이타적이냐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성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찰 결과가 바른 정견의 입장을 지닐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거짓을 바름의 위치로 되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요구하는 행위가 뭐죠? 이때 거짓을 바름의 위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수행 또는 극기 또는
우리가 극기, 복례, 수행,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하잖아요. 이거 너 소크라테스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를 알았고 발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윤리학적으로 정리한 거짓의 근본 원인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윤리학에서 거짓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욕망,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앞서서 우리는 부정함을 행하게 됩니다. 두려움, 불이익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부정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식의 오류, 사실을 잘못 이해함,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거 옳은 거야 하면서 우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이해관계, 권력과 이익 구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타자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러한 형태. 그 다음 무지학 편견. 무지학 편견이라는 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발음의 견해를 갖지 못하는 상태죠. 갖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학에서의 거짓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 두려움, 무지와 편견,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다른 판단에서 벗어난 인간 인식, 즉 불성과 불의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불성과 불의에 여기에 의기투합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기투합. 그래서 불성과 불의에 대한 의기투합을 해서 이익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죠? 걸리면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과 손을 잡죠. 그게 우리의 부패한 사회의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가 만우절 4월 1일이죠. 만우절. 우리는 거짓말로 인해서 한번 웃어보는 날이에요. 웃어보는 날. 웃어보는 날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사는 이거를 용인해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도사 난창호는 절대 우리는 하얀 거짓말, 만우절, 그리고 일반적인 거짓말이라는 건 절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걸 하는 순간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나와 상대가 믿음이 깨지게 되고 나와 공동체에 있어서의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결합하는 단결력이 와해가 돼서 모래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도산 안창호의 말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시간,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